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들을 심층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최호환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서울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 바로 이 택시 기본요금 인상입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구체적으로 이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대략적인 인상안이 나왔죠? 예, 뭐 서울시가 그냥 인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서울 시내 총 255개 법인 택시조합의 3년간의 운행과 그 경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명확한 운송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이 택시 기본요금을 2,900원, 3,000원, 3,100원 이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금 조정안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제출했다 어제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안,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운송 원가 분석과 이러한 운수 종사자 처우, 그리고 서비스 개선 비용을 포함해서 필요하다고 분석된 택시 한 대당 하루 기준으로 운송 원가는 32만 1,407원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임금 인상 요금 요인 약 11.8%, 그러니까 681원은 운송 수입에 대비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다. 시는 이렇게 설명했네요. 네. 그래서 2,900원과 3,000원, 3,100원 이렇게 기본 요금으로 대안이 나와 있는데 예.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이게 각각의 근거를 좀 보죠. 그 서울시는 기본 요금안 조정안을 기본 전제로 하되 시민 편의와 요금 부담 완화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들어보셨을 거면 시계 외 요금 부활 그리고 심야 요금 시간 조정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네. 이번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마련한 안은 기본안과 두 가지 대안 모두 세 가지인데 그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화면을 보시면요. 기본안이 이제 3,000원입니다. 대안 1이 2,900원. 대안 2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세 가지 안 모두 현재 실적 원가 적자를 3.8%로 보전하고 운전자 처우와 서비스 개선 비용 8%로 포함해서 기본안의 경우 시계 외 요금 부활과 심야 요금 시간은 현행 유지. 그리고 대안 1의 경우 2,900원 인상 시 시계 외 요금 부활과 심야 요금 조정 포함. 이것이 이제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조정하겠다는 것이죠. 네, 네. 대안 2의 경우는요. 3,100원 인상 시 시계 외 요금은 부활하지 않고 심야 요금도 현행 유지하는 안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단거리 승차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요금 조정안에서 시간과 거리 요금을 제외한 기본 요금만을 조정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이 요금 인상이 4년 만에 이뤄지는 건데 이 요금 인상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서울시는 기본 요금 인상의 그 원칙을 선 운수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그리고 후 택시 요금 인상 이걸로 삼았다고 합니다. 경제적 이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는 사업주만 배불리는 이렇게 되지 않고 운수 종사자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비용을 원가에 반영했다. 이것이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컨대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장시간 근무, 낮은 소득 수준 등 현재 열악한 운수 종사자의 처우 수준에서는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당연하겠죠. 예, 판단하고 운수 종사자의 임금 약 23만 원 인상 그리고 그동안 사업자가 일부만 부담했던 유류 비용을 앞으로 전체 부담하도록 임금 단체 교섭 합의를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 운수 종사자 복장 비용을 그리고 택시 범죄 예방책과 관련해선 차내 영상 기록 장치 설치 비용 등 이것을 운송 원가에 반영했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 20일 선 운수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후 택시 요금 인상 조건으로 노사 합의를 유도한 결과 임금 단체 교섭을 타결을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24차례 교섭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종사자분들 처우도 높여드려야 되고 또 서비스 질도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준비를 참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예, 일단 서울시는 정확한 원가 검증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기존에는 이제 샘플 몇 개만 뽑아서 조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벗어나서 택시 요금 조정이 이루어졌던
지난 2009년 6월 1일 이후부터 최근까지 객관적인 증빙자를 일체로 법인 택시로부터 받아서 일일이 살펴봐서 정확한 운송 원가를 산정하는 데 만전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 2곳, 그리고 회계 관련 기관 2곳, 그리고 서울시 모두 5개 전문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고요. 255개의 서울시 내 법인 택시의 3년간의 운행과 경영 실태자를 통해서 택시조합이 원래 제출했던 3,000원에서 3,200원 요금 인상안에 대한 운송 원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서울시 택시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별 실시간 운송 수익금 등 모든 정보를 살펴보고 운수 종사자 4만여 명에 대한 월별 임금 대장이라든지 유류비 사용량, 5대 보험료 등 여러 가지 이 증빙자를 토대로 원가 분석을 실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좀 다각적으로 자세하게 좀 살펴본 것 같은데요. 예. 또 이번에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달랐던 그 회계 기준을 통일하는, 그러니까 전국 최초의 표준안 기준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울시는 현재의 택시 업체별로 각각 다 달랐던 이 회계 기준을 통일하는 전국 최초의 택시 운송업에 대한 운송 원가 표준화 기준, 이걸 마련해서 원가 네. 분석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표준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각각 달리 이렇게 처우를 이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를 일괄적으로 표준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택시업계 표준 회계 지침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는데요. 그림 하나 더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바로 택시 운송업에 대한 운송 원가 표준화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운송 원가를 산정했다는 겁니다. 차량 운행으로 발생되는 비용인 차량 운행비 3가지 있죠. 그리고 차량 관리를 위해 발생되는 비용인 차량 관리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회사 경영을 위한 일반 관리비, 그리고 업체의 적정 이윤, 이렇게 모두 4가지 분야의 원가 항목 총 10개의 세부 산정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또 분석을 하고 비교하는데 좋은 토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승차 거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승차 거부에 대한 특별한 그 대책 마련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승차 거부가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가장 택시에 있어서의 개선할 항목이죠. 네. 이번에 일단 가격 정책으로 승차 거부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단거리 승차 거부가 많아서 요금만 이번에 조정했고요. 두 번째는 심야에 이 시계 외 운송 거부가 많아서 이를 대책에 포함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차후 9월에 따로 이제 발표할 서울 택시 혁신책이라는 거 발표한답니다. 여기에 담겼다고 하는데 일단 알려진 것만 말씀드리면 교육 의무 이수제를 통한 승차 거부가 1차 적발되면 이 교육 의무 이수제를 해야 되는데 3, 4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손해인 거죠. 하도록 하고 만약 택시 운행을 그 업체에서 그만두게 되더라도 타 업체에 가려고 하는데 그 업체의 취직 자체를 막아버리는 아주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이 일문일답에서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는 택시 수급 문제에 관해서는 심야버스 운행과 택시 기본요금 조정이 실시되면 이들의 복합작용에서 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합승이나 더블 문화, 더블 외치죠. 이것이 문화가 없어진 것처럼 승차 문화도 일시에 바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 7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심야버스 7개 노선 확대 운행도 추석 이전에 시행해서 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택시 운수 종사자분들 그리고 시민 편의 서비스 모두 좋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관내 9세에서 24세 아동과 청소년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7월에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합니다. 자세히 좀 알아보죠. 그 서울시 이번에 설문조사를 왜 했냐면요. 그 아동과 청소년 정책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실시했고요. 네. 그러니까 생활, 고민, 진로 온라인 활동, 그리고 인권 모두 5개 항목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특성을 반영한 아동 청소년 그 설문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예. 앞으로 2년마다 설문조사하면서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고, 일단 먼저 우리 청소년들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은요, 뭐가 고민이냐고 묻는 질문에 52.7%가 외모, 키, 몸무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공부 49.7%가 답했고요. 직업,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인가 32.4% 순이었고, 이 남학생의 경우 이 공부에 대한 고민이 47.7%, 외모가 45%좀 높죠. 그리고 여학생은 외모에 대한 고민이 60.1%로 공부 51.6%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외모 고민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습니다. 뭐 공부도 있지만 역시 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외모와 관련된 고민이 좀 컸고요. 예. 다른 질문들도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생활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응답자의 25.6%,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주요 원인으로는 학교 성적이 29.5%, 외로움이 17.6%, 가정불화 16.1%, 이 자살 충동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네. 그 외에 가출 경험이나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한 비율도 8.2%, 42.5%. 야,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42.5%인데요. 네. 가출 경험자의 45%는 부모와의 갈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요. 최초 가출 나이는 평균 14.3세, 가출 기간은 일주일 미만이 76.4%였고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에 대한 질문에 그 이유로 성적 부담감, 네. 공부가 문제네요. 43.7%, 학교가 싫기 때문 36.9%, 규율과 통제에 대한 거부감 24.9%. 옛날 생각으로 아이들을 통제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거를 생각보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게 수치로 보니까 더 확연하게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음주나 흡연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죠? 예, 그 1320명 응답자 가운데 17.7%가 흡연 경험이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최초 흡연 시작 나이는 평균 14.9세, 15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흡연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음주 경험은 28.6%가 있었고, 음주 시작 평균 나이는 16.2세, 중학교 3학년에 음주를 시작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이 자살 충동과 가출, 음주, 흡연 경험을 하는 청소년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그 비율이 높아지는 데는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결 방법이 있는 것도 또 이제 늘 상담할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교육만 하더라도 응답자 26.3%가 받아본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응답자 14.9%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도시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농촌 체험에 대해서는 57.8%, 한 60%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네요. 네. 생각보다 참 우리 청소년들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공부, 학업, 또 생활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른 응답들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휴대전화 보유 현황을 알아봤는데요. 아동 청소년 100명 가운데 97명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걸 집계됐고, 거의 갖고 있네요. 그렇죠. 네. 이 가운데 86명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걸로 집계됐고요. 네. 휴대폰을 처음 사용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 15.4%, 4학년 15.3% 가장 많았고요. 4학년, 5학년 때 많이 쓴다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거고, 인터넷 사용 시간은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사이가 40.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2명 가운데 1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꼽았고요. 한참 뛰어다닐 나이니까요. 문화시설 41.1%, 캠프장이나 수련장 33%, 오락시설 31.8%, 놀이터나 공원 28.9%.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거나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여가를 보낼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집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네. 문제가 되는 학교 폭력은 100명 가운데 5명의 아이가 겪었다니까 아직도 학교 폭력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아이들의 문제와 고민, 우리 사회 또 미래의 문제이자 고민이기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정당하게 듣고 또 함께 고민하는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최우환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